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설 연휴는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리플 코인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 속에서 많이 속상도 하시고 기분도 좋아졌다가 다시 기분이 다운됐다가 많이들 이러실 줄 알고 있습니다. 자 리플 코인 설 연휴가 시작하자마자 상승력을 갖고 왔고 설이 끝나고 다시 한번 휴일이 다가왔고 일요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방 압박을 다시 한번 가져오고 있는 모습은 새벽에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리플 코인이 어떠한 코인입니까? 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이야기하자면 입이 아프죠. 왜? 다들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죠? IPO. 리플레스의 IPO부터 ETF의 기대 심리까지도 이렇게 긍정적인 이벤트는 많이 있는데 왜 이런 변동성을 보여줄까?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자, 미국의 SEC 증권위원회가 리플을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수면 위에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현재 금리의 불안정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비트코인에 해당되는 부분에 코인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시장을 변동성을 많이 만들고 있다. 뭐 이러한 부분도 많죠. 자, 해당되는 상승의 요인, 하락의 요인 이렇게 두 가지로 예약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린 리플 코인 어떻게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이거를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물론 이 리플 코인 나는 들고 있는데 매 매입 단가만 오면 매도하고 팔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리플 코인이 지금 어느 시점부터 올라왔을까요? 단기적으로 이 700원 라인을 기준점 두고 나서 어떻게 올랐습니까?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안정감 있는 상승력을 보여줬어요. 근데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결국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다시 상승을 했던 700원 초입 단계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점에서 다시 밟고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보다 이 700원을 또 이탈하면 또 많이 떨어질 거니까 여기서 매도 시점을 잡고 끝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나오고 있는 해당되는 포지션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이 포지션이라는 거는 선물의 포지션입니다. 상승으로 걸고 있냐, 하락으로 걸고 있냐, 횡보로 걸고 있냐. 이 두 가지 해당되는 그 부분에서 우린 추세에 맞춰서 매매 대응 전략을 펼쳐야 되겠죠. 자, 매매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매도 시점, 매수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나의 매입 단가는 여전히 1,500원 이상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매도하고 끝내버릴까요?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1,500원 이상이다? 지금 2배 이상, 50% 이상 마이너스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매도해서 손절을 확정 지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700원 라인이 바닥 구간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을 가져가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돼야 됩니다. 왜? 리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은 변질된 게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리플 코인이 올라갔다. 그래서 영상을 찍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고가가 715원, 저가가 700원이었던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하방 압박을 받고 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는 슬기롭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 것인가? 리플은 어떠한 상승 모멘텀이 있다면 이 상승 모멘텀은 어디까지 올라갈 자료인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리플 코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니플 코인 1분만 보면 너무 답답하기 짝이 없죠. 왜? 상승력은 이렇게 힘차게 올라왔는데 하락하는 거는 이렇게 느슨하게 내려왔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 이 고래가 누굽니까? 절대 개인일 수가 없죠. 기관이고 기업인데 이 아이들은 이 개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잠재적인 매도 물량으로 생각합니다. 왜 매도 물량 생각할까요? 올라가도 매도하고 떨어져도 매도하고 횡보해도 매도하는 게 바로 개인이기 때문에 고래가 얌전하게 매집 라인을 구축했다. 근데 개인들이 들어와서 이 매집된 부분을 흐트러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의 조정과 함께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가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한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건 고래가 어떻게 매집하냐에 따라 틀려지거든요. 이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전거래라는 말이 나오죠. 자, 코인 거래소의 70% 이상이 자전거래다 그러라고 하는데 자전거래라는 게 뭡니까? 매도와 그리고 매수 주문을 동시에 걸어놓습니다. 위에 매도 주문을 걸어놓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걸어놔요. 위에 매도 주문을 걸어놓는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아, 저항대가 크구나. 매물대가 많구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매물대가 많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뚫으려고 하면 거래량이 필요하겠죠. 근데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시점에서는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 맞고 떨어지고 떨어지면 또 매도하고 이 가운데 있는 매도 물량은 누구의 물량입니까? 개인들의 매도 물량.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다시 매수해서 받는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자전거래. 이 고래가 이러한 자전거래를 하는데 이 방법은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그냥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식 거래하시면서 많이 말씀하시죠? 자, 강세 시장이 다가오고 있다. 니플의 강세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나? 애널리스트는 22달러까지 급등할 수도 있다. 근데 하방 압박을 가져오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들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힘이 들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어서 내 매입 단가만 올라오면 난 매도할 거야.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러한 뉴스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드십니까? 아, 22달러? 말도 안 되는 소리다. 1달러만 올라가라. 1달러, 뭐 1,400원이라고 하죠. 1,400원만 올라가면 지금부터 두 배인데 이 가격이 언제 도대체 언제 오냐? 그걸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SEC가 과태료 신청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신청한 게 있죠. 어떤 부분입니까? 이 뉴스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 법원은 리플 XRP의 판매 데이터를 공개 명령을 했습니다. 이게 2월 7일에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어떠한 내용인지 보니까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는 법원에서 지난 약식 재판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자, 기관한테 매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있습니다. 개인들한테 매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습니다. 라고 판결을 했어요. 자, 이 판결을 문을 가지고 SEC는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 개인들한테 판매한 건 증권이 아니구나. 그러면 기관들한테 판매한 거는 우리가 과태료를 빨리 매길 거니까 이 부분으로 우리는 빨리 끝내겠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악재성 이벤트가 이제는 없어진다. 악재가 소멸된다는 건 확실한 호재로 작용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주식을 오래 보셨고 코인을 오래 보셨으면 분명히 아실 겁니다. 악재성 이벤트는 다른 호재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악재가 해소되는 것만으로도 확실한 호재로 작용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니플을 투자하고 있는 분들 또한 니플을 분석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니플의 상승력을 다시 한번 보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죠. 자, 이게 2월 9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니플 기술 차트에서 강세 전환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도 증가를 했습니다. 자, 거래량 증가했던 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4분기 데이터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죠. 얼만큼 데이터가 올라왔는지를 우린 데이터로 판단하게 되면 얼만큼 올라왔습니까? 75%가 거래량이 증가됐어요. 현물 거래량이 75% 증가됐다. 4분기 보고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밝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니플의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고래들의 움직임이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니플 이렇게 고래들이 이입되고 고래들이 매집을 많이 했는데 왜 안 올라갑니까? 왜 이렇게 느슨하게 떨어졌을까요? 이 부분 많이들 궁금하실 거고 의아해하실 겁니다. 자, 이거는 비트코인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비트코인 ETF가 나온다.
이게 어떤 걸 말합니까? 비트코인에 펀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들 자금보다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고 이 고래들 자금이 유입되니까 시장은 급등할 거야. 근데 역으로 하락했죠. 왜 하락했습니까? 비트코인 ETF가 나오니까 직접 거래보다 간접 거래가 더 늘어났다. 자본이, 지산이 해당되는 부분이 자금력이 분산되다 보니까 어때요? 시장은 거래량 없이 움직였죠. 그러한 시점에 니플은 거래량이 늘어났다. 이거 어떤 거와 똑같습니까? 자,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차근히 한번 읽어보세요. 코인 시장이 추락에 주범이 있었다. 누가 주범입니까? 거래가 움직였다. 고래가 움직였대요. 고래가 누굽니까? 기관이고 기업이죠. 이러한 뉴스가 언제 나왔습니까? 지난 1월 24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러면 코인 시장의 추락의 주범이 고래였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이 떨어졌구나. 메이저 코인이 그래서 떨어졌구나.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정확하게 일주일 있다가 어떠한 뉴스가 나옵니까? 이러한 뉴스가 나와요. 비트코인 43,0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누가 들어왔다고요? 누가 거래량이 증가했습니까? 고래. 기관 투자자, 비트코인의 거래가 증가됐다. 이게 2월 2일 날 나왔던 뉴스예요. 일주일 만에 고래는 끄집어 내렸고 주범이었으니까요. 다시 일주일 만에 고래가 끌어올렸다. 이거 어떤 걸 말합니까? 말씀드렸죠. 자전 거래를 돌리게 되면 개인들의 물량은 계속적으로 흡수하면서 그들의 물량을 받고 다시 끌어올려주고 있는 고래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니플 또한 마찬가지예요. 니플을 무조건 상승할 것이다. 100% 몽땅 들어가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니플은 분명히 바닥을 쳤습니다. 700원 라인을 기준점 잡고 있으니까 XRP의 고래들 부정적 이슈에도 강제 포지션을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2월 8일날 나왔거든요. 자, 왜 포지션을 강세로 잡아놓고 있을까? 장세 잡았다는 건 롱을 잡았다는 겁니다. 콜옵션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쭉쭉 나오고 있다라는 거 데이터가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 지금 니플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보세요. 니플은 확장성도 계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2월 5일 날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니플의 최고 기술자 CTO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멀티체인의 경우는 우리는 EVM의 호환 사이드 체인을 시작할 것이다. 자, EVM 뭡니까?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에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을 통해서 이더리움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DApp들을 같이 환환해서 이용할 수 있다. 확장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 부분뿐이겠습니까? 3년 만에 재개했던 MTL도 송금 시스템도 이제 리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왜? 리플은 왜 지금 시점에 움직이기 시작할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24년도 이번 연도 말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 대통령 선거의 후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같이 SEC 너희들 힘이 너무 과대하다. 너희들 힘을 축소시킬 거야.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미국 국민의 80% 이상이 투자랍니다. 근데 미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던 게 리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리플. 다시 한번 획기적으로 상승력을 보여줘야지 표를 받겠죠. 두 표를 많이 받아야 대통령 선거에 성공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이벤트들이 나와 있는 게 2024년도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ETF 성공적으로 나왔죠. 자산이 분배됨에 따라서 하방 압박 받았지만 재차 상승력을 보였던 비트코인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ETF 그리고 다음 리플 ETF까지도 우리는 더욱더 획기적인 코인 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2024년도 가장 중요한 뭐가 있습니까? 반감기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끌어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리플토인 또한 상승력을 보여줄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봉상 너무나 많은 하락을 보여주니까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건 주봉의 모습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자,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점을 높여가고 있어요. 저점을 높인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이제는 확실한 바닥 구간에 바닥을 만들었고 바닥을 지지받으면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새벽 시간에 리플코인 다시 한번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변동성에 매매를 하고 그러니까 매도를 하고 다시 또 올라가면 매수하고 그러한 매매 방법이 아니라 확실한 기준 라인을 잡고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큰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리플코인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에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안정적인 투자를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확실한 수익과 안에 확실한 모멘텀까지 알고 있는 리플 코인은 고래들도 그 모멘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래에 속지 마시고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